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주식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주식이야 이래버렸거든요.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거래할 코인이 없어요. 뭐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익 날 게 없잖아요. 네. 상장도 시키고 자금도 유치하고 이러면서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떡락을 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떡락을 했으니까 좀 사보자고로 들어가서 단기 반등 먹고 나오겠다는 걸로 들어갔던 거죠. 이제 다들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다 위험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니즈가 확실하게 있어요. 뭐 돈 세탁의 니즈도 좀 있고 저장의 니즈도 좀 있고 그래서 이미 산 사람도 많고 항상 이제 역발상으로 다들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가 일반적으로는 좋을 때였더라고요. 네. 지금 가상자산을 다들 멀리하고 있지만 규제가 정확히 정리가 되고 나면은 기관들이거나 누구나 다시 한번 포커스 받을 수 있고 지금부터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님 바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네. 주로 해주실까? 어제 사실 예고를 좀 들었어야 예. 되는데 바로 마무리해가지고. 네. 어제는 너무 이제 짧게. 네. 예.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실제로 지난주랑 지난주 보면 라이어트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매수하는 걸 봤었고 그다음에 네. 지난주에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매수하는 걸 네. 봤었고 그래서 가상자산이 지금 이제 핫해지지 않았잖아요. 주식이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상자산은 다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느낌이에요. 가격도 내렸어요. 네. 예. 가격도 많이 내렸고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폭락해서 내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걸 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막 엄청 핫했다가 지금 죽으러들었는데 네. 밑으로 완전 싹 수그러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영향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랑 홍콩이랑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책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갈리나? 그리고 이렇게 갈리면서 실제로 홍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약간은 네. 뇌피셜로 예, 한번 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뉴스들에서도 이제 미국이랑 홍콩이랑 규제 온도 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자산법 계속 이제 통과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은 그게 이코노믹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어디선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가상자산도 그냥 금융자산처럼 처리돼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일단은 홍콩에서 이렇게 아예 우리나라 이제 금감원 같은 곳이에요. 네. SFC라는 네. 감독원이에요. 네. 감독원에서 아예 버추얼 에셋 트레이딩 플랫폼 오퍼레이터들이를 갖다가 전부 다 라이센스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승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나 막 하고 있잖아요. 핀테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래소도 막 만들고 막 해서 가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자산법 나오면서 VASP라고 가상자산법 나오면서 거래소 등록을 시켰잖아요. 네.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홍콩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홍콩은 아예 개인들은 못하게 하고 거래소 2개 정도가 라이센스를 가진 데들이 있어요. 있는데 못하게 하고 아예 뭐 100만 불 이상 가진 전문 투자가랑 기관만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라이센스 받는 증권사가 2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들은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거래소도 개인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은 더 투명하고 더 관리를 세게 하겠다는 거죠. 그 법안이 이제 계속 모아가지고 Q&A 만들어가지고 이게 한 400~500페이지짜리 컨설테이션이죠.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과 반대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코인 STO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 쪽으로 넘겼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결국은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때리는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그리고 이제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홍콩은 아예 레귤레이티드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 더 키우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풀어주는 거네요.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쪽은 규제, 한쪽은 풀고. 그러니까 완전히 양쪽의 방향이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시 맨 끝부분에 잠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홍콩에서 나온 가상자산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빨리 요약을 해보면 네. VASP,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외에는 영업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테크는 뭐가 안 되고 라이센스 가진 애만 해. 이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코인들, 그러니까 토큰 코인, 우리로 따지면 STO 같은 것들랑
스테이블 코인은 하지 말고 진짜 가상자산만 해. 그러면 진짜 가상자산이 뭐야? 이거 정의 가지고 지금 미국에 소송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나오는 알트코인들은 완전 다 떡락을 해버렸고, 예, 그리고 이제 비트랑 이더 그나마 많이 빠졌음에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 빠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래블룰, 자금 세탁 방지, 그 다음에 테러 자금 조달 방지, KYC 이런 걸 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 금융기관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다 맞춰라. 그리고 파생 상품은 일단 하지 마라. 현물만 하고, 그 다음에 CME 거래소 하는 거는 허용해주겠다. 이거 저게 하지 말라는 게 개인도 하지 말라는 거죠? 투자가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해도 되는 거죠. 예. 다 해도 되게 하는데 규제 안에서 해라라는 거죠. 예.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네, 예. 완전하게 개인까지 싹 다. 대신에 네. 트래블룰 다 적용해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네. 지금 거래소한테 시킨 것처럼 자금 세탁 관리하는 것까지 다. 그래서 이제 후업이라는 이런 OKEX라는 데는 이제 신청을 이미 했고, 우리나라 거래소들, 우리나라에서 잘린 거래소들, 승인 못 받은 거래소들도 여기 가서 받겠다고 지금 막 다 그렇군요. 신청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홍콩도 개인들한테는 못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홍콩은 계속 저렇게 가상자산을 다시 레귤레이티드 되게 해서 시작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규제는 원래 자기는 있었어라고 한 다음에 3월 달에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먼저 때리면서 가상자산을 되게 좋게 만들었었거든요. 주가 올라가게. 왜냐면 야, 이거 미국에서 제도권으로 넣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이 막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랐죠, 가격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SBB 사태 생기면서 거기다 시그니처 뱅크 나오고 이러면서 그 이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너한테 돈이 없대더라, 못 준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거 얘네들이 가상자산이 전통자산 시장의 금융시장을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니까 여기를 이제 스탠스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SBB 사태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탠스가 확 바뀐 거고, 홍콩은 아직 안 바뀐 거죠. 네. 그런 이제 위험에서 일단은 오픈돼 있지 않았으니까, 예. FTX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그 스탠스가 바뀐 게 결국은 미국은 SBB 사태였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가상자산 지금 이제 소송 걸리고 있는 상황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통자산,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주식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주식이야. 이래버렸거든요, SEC가. 그러면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거래할 이제 코인이 없어요. 다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상장도 시키고 자금도 유치하고 이러면서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근데 다 안 돼. 이거 다 주식이니까 다 주식으로 넘겨. 이래버리니까 뭐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익 날 게 없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떡락을 했던 거고, 네. 우리는 이제 떡락을 했으니까 좀 사보자고로 들어가서 단기 반등 먹고 나오겠다는 걸로 들어갔던 거죠, 이제 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어떻게 이제부터 향후 될까라는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다들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다 위험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니즈가 확실하게 있어요. 뭐 돈 세탁의 니즈도 좀 있고, 저장의 니즈도 좀 있고, 그래서 이미 산 사람도 많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거래소들도 비트나 이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비트는 약간의 이슈들이 미국에서는 이슈 있지만 비트에 대해서는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슈 없어요. 걔는 가상자산, 이상한 자산, 우리 과거에 없었던 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CME에서 상장도 시켰고, 그런 상태라서 없어지진 않는다고 보면, 그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에서 좀 멀어졌지만 조금씩 항상 이제 역발상으로 다들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가 일반적으로는 좋을 때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얼마쯤 될까? 되게 클 것 같잖아요. 엄청. 저거 1조 달러 많이 내려왔네요. 엄청 내려왔어요. 예. 엄청 내려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예. 너무 많이 빠져서 비트코인이 내려온 것보다도 훨씬 줄었네요. 훨씬 줄었죠. 예, 다른 것들이 다 네. 정리가 돼버렸네요. 네, 정리가 많이 됐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만 70%예요. 예, 저 비율이 크게 변했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0.5 트릴리언, 그러니까 5천억 달러예요.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적은데?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인가 하면 금이 제일 크더라고요. 모든 자산 중에 네. 현재 전체 시가총액
으로 했을 때 제일 큰 게 금이 13조 달러예요. 네. 그래서 뭐 모든 자산 중에 제일 큰 게 금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근본이 이제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중국이 금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금이 아직도 제일 큰 자산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 같다. 그래서 금이랑 비교하니까 뭐 잽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서 애플이랑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애플은 2.85조예요. 그럼 거의 3조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비트코인 다 합친 게 애플도 안 돼요. 애플도 안 되고 애플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저거 그냥 하나 없어도 별로 그렇게 규제를 해도 자기네한테 임팩트 있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작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애플이 2.8조, 마이크로소프트가 2.3조 달러, 삼성전자가 0.37조 달러, 그러니까 3,700억 불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거 텐센트, 걔가 이제 4,100만 불, 예, 정도가 그 정도가 4,100억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조금 큰 거네요. 네, 조금 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이제 시가총액 정도로 보면은 이제 저 정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사이즈는 한 지금 1조 정도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임팩트를 줄 만큼의 돈은 아니다. 크기는 아니다. 그렇네요.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게 변동성도 심하고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서 가상자산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 이거 저기에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믿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로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빨리 벌 수 있어. 근데 최근 들어선 주식이 의외로 많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하고 개별 종목 주식 변동성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미국 주식을 하면서는 미국 주식은 이게 상한가도 없잖아요. 밈주식 같은 경우는 네. 네.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요즘 뭐 채권도 그렇게 움직이던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각이 가상자산 안 해도 사타프라타로 돈 벌 수 있는 건 많아. 이러면서 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느낌이 가상자산 규모가 진짜 많이 줄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2 트릴리언, 3 트릴리언 막 이랬는데 네. 많이 줄은 거는 뭐 비트코인도 줄었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잡코인들이 진짜 정리가 됐네요. 정리가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엄청 많이 정리가 엄청 됐다고 정리가 봐야 되네요.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도 최근도 엄청 보통 빠지면 20%씩 빠지니까 예. 하루에 예. 그거 두세 번 맞으면은 뭐 없는 거죠, 그냥.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충분히 좋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코인에 갔던 이유는 밈주식 하는 것처럼 네. 내가 끝은 아니야. 나는 샀다 팔았다 단기로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도 참여자가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 미국에서 규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점프나 타워나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하이 프리퀀시 하거나 이제 시장 조성하는 기계들 하는 펀드들이 이제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빠져나가니까 볼륨도 줄어들고 볼륨이 줄어드니까 샀다 팔았다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또 개인이 없어지니까 그 LP들도 돈을 못 버니까 마켓 메이커들 돈을 못 버니까 또 그냥 안 하고 그러면서 점점 마켓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트랑 이더는 그래도 미국의 CME에 이미 선물이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래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다른 관점으로 이런 진통과 규제 속에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오히려 형성돼 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던 이유가 그거죠. 다 이건 뭐 이렇게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규제라는 게 이제 레귤레이션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취급할래?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래? 이게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살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막 비트 하도 잘 될 때는 2, 3% 크게는 5% 정도 전체 자산 에셋 알로케이션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트를. 네. 딴 거 잡코인은 모르겠고 비트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왜냐면 변동성도 있고 이제 뭐 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다 그게 수그러들었다는 거죠. 이제 관심 밖으로 나갔으니까 살살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네. 네. 그리고 규제들이 나오고 나면은 참여자는 규제가 세팅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참여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관 투자가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 또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바닥에서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자. 비트코인은 항상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과연 이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중국에서 밖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빼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가상자산이 가격이 올랐었고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밖으로 뺐다는 게 약간의 정설이 있어요. 대만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 1 트릴리언 중에 5천억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인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중국인이 가지고 있을까? 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옛날부터 채굴 해서 잊어버린 것도 몇 프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어디선가 인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 자금이 없는 거죠. 왜? 직접 투자도 안 하고 미국에서 규제하고 그럼 이제 비트라도 좀 가져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5천억 불이 별로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 금액 자체가. 네. 하지만 시장을 만들어서 커져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커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한테 이제 너무 많이 뺏겼으니까 이제 홍콩으로 좀 홍콩만 해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이제 안 들어오고 못하게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홍콩에서만 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를. 아, 그런 뜻이군요.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환전이라고 맨날 제가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인이 들어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인이 들어왔을 때 그걸 홍콩 달러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계속 금지하고 있어요. 달러로 바꿔줬던 것들 다 못하게 바꾸고 있거든요. 유럽은 아직도 바꿀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운드나 이런 것들도 바꾸다가 뭐 정지됐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홍콩 달러로 이제 바꿀 수 있어지는 거죠. 저렇게 레귤레이티드 되게 하면. 그럼 결국 홍콩 달러를 바이하는 세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홍콩 달러가 지금 이제 약세가 되고 패가 깨질 거고 뭐 이러면서 맨날 공격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수급을 맞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크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근본이제였던 게 달러랑 그다음에 금이랑 본위제였는데 그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달러랑 본위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트레저리만 가지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중앙은행들이 다 미워하는 거죠. 거의 다 이제 FTX 하면서 이제 FTX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루나 사태 나오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자꾸 미국 달러 필요 없이 갈 수 있어 뭐 이랬던 것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유발을 시켰던 부분들도 있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왜냐면 트레저리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생각하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들. 왜냐면 5% 6% 금리를 받잖아요. 그건 자기 거잖아요. 네. 트레저리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상장시켜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그거 담보로만 100%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결론을 좀 내주신다면요? 결론을 내려서 보면은 네. 지금 가상자산을 다들 멀리하고 있지만 규제가 정확히 정리가 되고 나면은 기관들이거나 누구나 다시 한번 포커스 받을 수 있고 그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최근에 또 규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테이블 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